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의 뻘짓은 계속됩니다. 대선 출마 초읽기에 들어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또 IT 전문가를 만나 한 수 배우겠다고 나댔는데요. 나대려면 혼자 조용히 나대야지 이걸 사진까지 찍어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또 흘려줬습니다. 많이 들으러 왔습니다. 지난 24일 윤 전 청장은 20, 30대 창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는 왜 엄한 데 돌아다니면서 뭘 자꾸 듣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국민이 우습습니까? 대권 후보 자격이 없다고 출마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 간담회에선 하시은 논수대표와 김재석 나인코퍼레이션 공동대표, 이범규 팀 스파르타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만남은 2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이들은 블록체인과 코딩 등 IT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만남은 윤 전 청장 측이 먼저 제안에 성사됐는데요.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 IT 분야도 아는 척을 하고 싶었던 거죠. 참석자 중 한 명인 이범규 대표는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청장이 포트란이란 옛날 코딩 언어를 알고 있었다라며 윤 전 청장이 자기들 세대에선 포트란이 전문가들이 배우는 거였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코딩에 관심을 갖고 있다니 놀랍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청장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외치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배워야 할 것이 아니냐며 공무원 연수과정에 코딩 교육을 포함하면 어떻겠냐는 말도 했다고 했는데요. 뭐 그런 사람들만 알아서 섭외해서 간 거겠지만 이게 뭐 그리 놀랄 일인가 싶어 실소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니었고 살아오면서 관심조차 없던 일을 이제야 들쑤시고 다니면서 대선 출마 스터디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누가 대통령을 공부해서 합니까? 대통령이 시험 봐서 합격하는 그런 직종인가요? 사법고시 구술을 했는데 그 알량한 실력으로 한 번에 붙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윤 전 청장은 블록체인 게임 엔진을 개발한 나인코퍼레이션의 영상회의에 참여해 임원진들과 깜짝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는데요. 그는 20여 명가량의 임직원이 모두 참여한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간혹 발언도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 임직원의 나이는 평균 28세였는데요. 김재석 대표는 통화에서 윤 전 청장의 등장에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대부분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윤 전 청장이 나쁜 놈들을 때려잡던 검사 출신이라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위인전기 한 권은 충분히 나올 시나리오인 거죠. 중앙일보의 독점 기사에 20대 대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IT 회사, 거기에 블록체인과 게임, 추가로 코딩까지 완벽한 조화 아닙니까? 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야. IT도 놓치지 않고 공부 중이지.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번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윤 전 청장이 20, 30대 세대 등 젊은 층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 30대 창업자들과 만남에 대해 윤 전 청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소외층 젊은 층의 현실을 직접 듣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에도 스타트업 등 젊은 산업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청장은 참모부터 당장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가 요즘 이런 게 먹힌다고 이런 뻘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제발 꿈 좀 깨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8번 고시 떨어지고 9번째 하게 있지만 송영길은 한 번에 붙으셨거든요. 변호사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머리가 더 크고. 그렇죠. 그동안 윤석열의 수많은 유로진부터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다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지난 26일 김호수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유상범 국힘당 의원의 정관예우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가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물론 검찰이 아닌 경찰의 재수사였습니다. 유 의원이 정관 변호사 시절 대리수술 사망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위해 어떻게 하면 대리수술 사실을 감출 수 있는지 조언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그에게 은폐 자문을 했던 병원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범인 은닉 교사와 사문서 행사 교사 등의 혐의로 유상범 의원을 고발한 고발인이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령수술 은폐 의혹이 불거진 유 의원을 엄벌해달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3주 만인데요. 이로써 유 의원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진작에 조사가 끝나 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뭐가 문제였는지 검찰에서는 소환조사 없이 이 사건을 뭉개고 있는데요. 검찰 출신 유상범 의원을 봐주게 하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인 거죠. 고발인은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이른바 유령수술을 받다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입니다. 권 씨의 어머니는 정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있을 수 없어 힘없는 약자, 환자들의 의지를 모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유 의원은 2018년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파주 마디편안병원에 법률 자문을 해줬습니다. 당시 유 변호사는 이 병원 관계자들에게 대리수술을 감추려면 정식 의사가 수술을 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아무리 죄인도 변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도덕적 윤리마저 저버린 이 행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돈이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뻔뻔스럽게 국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경찰은 당시 유 변호사가 거짓 증언을 조언했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병원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당시 유 변호사 측의 수임료로 오간 현금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의원 측은 방송 보도 이후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7,5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지와 함께 정관 변호사의 영향력이 미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무혐의일까요? 아니면 기소일까요? 또 기소되면 무죄일까요? 아니면 유죄일까요? 단 한 명이라도 검찰 출신 범죄자가 단죄받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영사부서는 우리 김 원장님이나 이렇게 화 원장님이 관계가 좀 좋아가지고 불필요하게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사를 오래 해보고 수사를 하면서 지켜본 방향은 병원 압수수색은 특별한 경우는 잘 안 해. 사실 사람 죽었다고 병원 고소됐을 때 병원 압수수색하는 경우 봤어? 응? 좀 거의 없잖아. 근데 고양시청에 검사들 중에 의사 출신이 있던가? 네. 의사 출신 검사는 몇 명 없어. 근데 고양시청에 없을 거야. 이 사건은 차라리 경찰에 좀 묵혔다가 현재의 인사이동이 좀 발생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지. 그때까지 뒤로 가보면 새로운 팀으로 왔을 때는 뭐 내려가서 나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내 입장에서는 뭐 누가 오든 말이 다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만세를 부르는 건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신변은 정말 장담하는데 100% 부족입니다. 비용들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전체 그림은 다 보였죠?